투자회사의 자회사들은 헤지펀드를 만들어 회사채나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등을 한데 묶어 유동화시킨 신용 파생 상품인 부채담보부 증권 컬래터럴라이즈드 뎃 아블러게이션 CDO를 비싼 값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CDO를 가지고 투자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아무리 부실했다고 해도 CDO에만 투자했다면 아마 상황이 이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과도한 레버리지 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란 지렛대를 의미합니다. 투자에서 레버리지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지렛대 삼아서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돈 100만원을 투자해서 수익률 10%를 거두었다면 10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돈 100만원에 은행에서 900만원을 빌려 1000만원을 투자해서 똑같이 수익률 10%를 거두었다면 무려 100만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몇 푼 준다고 해도 8에서 9배 이상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것이죠. 레버리지의 매력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헤지펀드들은 CDO를 담보로 해서 10배 이상의 레버리지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100만원어치 CDO를 담보로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빌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빌린 돈으로 또 CDO를 사들였습니다. CDO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미 가지고 있던 CDO의 가치까지 덩달아 올라갑니다. 투자은행 몰락의 서막이 됐던 베어 스턴스의 헤지펀드들은 메릴 린치의 원자산의 10배 이상이나 되는 레버리지로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문제가 되고 CDO의 가치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CDO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 쪽이 급하게 됩니다. 당장 담보를 더 가지고 오든지 돈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게 된 것이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을 투자자들도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투자자들도 돈을 빼기 시작한 것이죠. 한쪽에서는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다른 쪽에서는 담보금을 더 요청하는 상황이 되고 게다가 가지고 있던 CDO의 가치는 폭락하고 맙니다.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줄 돈도 없고 갚아야 할 빚만 엄청나게 남은 상태가 된 것이죠. 베어 스턴스 산하의 헤지펀드 2개가 그런 상황 속에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통한 금융위기는 파생상품 자체보다 과도하게 늘어난 레버리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용위기로 확대됩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판국에 누굴 믿고 투자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출처는 정제학의 경제상식사전입니다.